안녕하세요. 뽕을 뽑는 누이 이승환입니다. 곧 있으면 설이 오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설에는 제가 태국을 갔다 왔어요. 태국을 일주일 동안 갔다 왔는데 그때 뭐 태국을 코로나가 막 이제 그 발생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공항에서 마스크 쓰고 그랬으니까 막 이렇게 막 확산되고 막 이렇게 심각할 정도는 아니고 그냥 코로나라는 게 있구나라는 정도? 네, 근데 이제 태국을 갔었던 이유는 제가 딴 거는 없었고 음, 태국이 전 세계 실크 생산량의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중국이 실크 생산량 전 세계에서 거의 80%를 생산을 해요. 그리고 인도, 우즈베키스탄, 그리고 태국. 우즈베키스탄을 참 나가고 싶었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보나 너무 멀어갖고, 제가 획득을 못하고 그냥 태국이, 네 번째로 많이 생산하기는 하는데, 그 양을 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근데 이제 태국의 실크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태국에서 생산하는 실크를 보고 싶었던 게 아니라 태국에서는 누에, 그러니까 실크를 생산하려면 결국 누에를 키워야 되잖아요. 그리고 태국은 어떤 식으로 누에를 키우는지 꼭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작년 1월 25일 날이 설이었는데 24일 날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25일 날 도착하고 어, 갔는데 제가 그 학창 시절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뭐 이제 와서 좀 말씀드리면 거의 뭐 음, 꼴찌는 못 해봤고요. 꼴찌에서 몇 번째는 해봤습니다. 예, 학창 시절 때 뭐 공부를 그렇게 뭐 그렇게가 아니라 못했고요. 예, 정말 못했습니다. 그랬고 영어도 잘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근데 이제 태국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2019년도에는 대만을 이제 나갔다 왔었는데 대만은 이제 식품 쪽에 대만이 식품이 되게 발전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에 누에 식품이 어떤지 한번 대만을 갔다 왔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 설에는 태국에서 도대체 누에를 어떻게 생산하는지 어,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잠깐 조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태국에 이제 비행기 타고 갔죠. 뭐 배낭 하나 메고 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배낭 하나 메고 잘 돌아다닙니다. 예, 배낭 하나 메고 비행기 타고 도착해서 차이아폼으로 이동을 했어요. 차이아폼에 옆에 이제 방콰우라는 곳이 실크 마을이 있더라고요. 예, 이쪽 태국도 그 실크가 유명하거든요.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새벽에 도착해서 어 제가 이제 좀 착각을 해갖고 버스가 있는 걸로 저는 확인이 됐는데 버스가 끊겨 없어요. 버스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어 택시 타고 이동했습니다. 제가 뭐 돈이 많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저도 이제 태국을 처음 나왔고 이제 혹시라도 여기서 숙박을 할 수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낮이나 초저녁 같으면은 이렇게 뭐 물어서 하겠는데 이게 새벽이다 보니까 약간 조금 껄끄럽더라고요. 그랬고
차이오폰까지는 이동을 해야겠고, 이게 태국이 좀 좋은 게 버스가 다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버스를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걸 놓쳤어요. 그래갖고, 막차를 놓쳐갖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호객 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들 택시 기사님인데 이제 제가 외국인이고 그러니까 그냥 택시에 태우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가자고 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가자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얼마를 드려야 되는지 여쭤보니까 저렴하게 받아주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고 가다가 중간에서 한번 운전사분이 바뀌었습니다. 기사님이 바뀌었어요. 그래갖고 그때 사실 좀 외진 곳에 가더니 잠깐 기다리라 그러더니 다른 기사님이 저쪽에서 누군가 뛰어오는데 그게 이제 다른 기사님이셨어요. 여기까지 이제 가실 수 있는 기사님으로. 그러니까 호객 저를 그냥 택시에 태워갖고 어느 정도 가갖고 다른 기사님으로 바뀌었는데 그때 솔직히 겁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구나. 불현듯 이제 야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태국은 총기 사전 조사를 그래도 전 조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뭐 총기나 그런 게 되게 이제 외국인 특히 한국인들한테 좀 친절하고 그렇더라고요. 갔는데 그때 조금 겁을 먹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님이 바뀌고 이걸 가는데 저는 이게 확실히 해외를 많이 돌아다녀 보지 않아갖고 이게 되게 짧은 거리인 줄 알았어요. 짧은 거리인 줄 알고 이제 택시 타고 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0만 원이 좀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5시간 갔거든요. 이게 부산 가는 것보다 더 멀었습니다. 이게 5시간을 갔는데 이게 고속도로인데 그냥 도로예요. 그냥 뭐 우리나라처럼 그런 고속도로처럼 잘 돼 있지 않고 그냥 도로고 또 새벽이고 많이 피곤하긴 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제가 혹시라도 잠을 잤다가 어디 끌려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좀 특이한 거는 100m 거의 100m, 200m마다 휴게소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은 조금 가다가 쉬고 할 수 있었었는데 우리 기사님이 되게 젊으신 기사님이셨는데, 되게 스파르타예요. 그러시면서 그냥 막 열심히 가고, 이제 달리기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번, 화장실도 가고, 잠깐 휴게소 좀 들렸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이제 휴게실에 들려갖고, 너무 감사해갖고, 제가 이제 그 휴게소에서 이제 그 음식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사갖고 이제 우리 기사님께 드렸더니 되게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이제 차이아폼에 도착했습니다. 예, 차이아폼에 도착해갖고 음, 호텔 그냥 좀 무난한 호텔을 이제 제가 잡아갖고 이제 한 2만 원, 3만 원 했던 것 같습니다. 하루에. 그래갖고 짐을 풀고 몸 좀 쉬었다가 이 차이아폼 옆에 방콰우라는 그 실크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에. 예, 실크 마을이 있어갖고 제가 그 다음날 차이아폼에 가갖고 차이아폼 버스 터미널 그러니까 버스가 있지 않을까 해갖고 버스 터미널을 또 물어서 막 간 다음에 방카오를 가고 싶다라고 했더니 버스가 있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버스 터미널에서 방카오 가는 버스는 없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시외 버스처럼 저쪽 정거장이 있으니까 그쪽 가서 타야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길도 모르고 그랬더니 어, 따라오라고 하더니 오토바이 여기 태국은 오토바이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예, 거의 다 오토바이거든요. 그리고 오토바이 타고 그 버스 그 정류장까지 태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고 어, 다들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버스 타고 요 옆에 여기가 이제 차이아품이면은 요 옆에 방콰우라는 곳을
제가 갔습니다. 방카우에 가서 실크 이거 과거에 우리가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실크를 이런 식으로 뽑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실크를 뽑고 누에를 키우는 걸 보고 싶어 갖고 와갖고 뭐, 제, 뭐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그리고 어, 구경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실크를 키우는 걸 보고 싶어 갖고 실크를 좀 키우는 데를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다 제가 몸짓 발짓으로 다 표현한 겁니다. 워낙 영어들을 잘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실크를 보고 싶습니다라고 영어로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실크 자체를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제 실크의 발음이 현지에서 통하지 않아요. 여기 워낙 영어를 되게 잘하시기 때문에 그래갖고 겨우겨우 이제 실크를 누에를 키울 수 있는 곳을 찾아갖고 걸어서 한 2시간에서 3시간을 또 걸어간 것 같아요. 아까 방카우 이 마을에서 이 마을은 그냥 마을이고 실질적으로 농가로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 여기가 차이아펌이고 차이아펌으로 차로 1시간 이동해갖고 방카우라는 곳에 와서 방카우에서 제가 또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저쪽 위에 농장이 있다라고 그러더라고. 이쪽 근처에. 그래갖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걸어서 뭐 구경도 할 겸. 근데 구경할 게 없었었어요. 전부 그냥 허허벌판. 그때도 솔직히 조금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막 가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그 청 청년분이 오토바이 타고 오랜만에 또 오토바이 타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이제 외국인이고 그리고 이제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외국인이 이 산골 어? 이런 곳에 왜 있을까 하더니 이제 뭘 도와줄까라고 얘기를 해서 나 누에 키우는 거 보고 싶다 그랬더니 타라 그래갖고 오토바이 타고 또 1시간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외지로 그냥 들어간 거죠. 차이아폼으로 가서 1시간 버스 타고 걸어서 2~3시간 갔는데 오토바이를 또 얻어 타고 또 약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도착해서 드디어 뽕밭을 발견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뽕밭입니다. 태국의 뽕밭인데 보통 한 1000평 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찍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반대편 쪽하고 사방이 전부 뽕밭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곳에서 뽕나무를 누에를 키워야겠 누에를 키우고 싶어서 뽕나무를 심어야 될 때 반경 360도를 회전하면서 봤을 때 다른 작물들을 좀 봐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혹시라도 농약을 뿌리는 작물이 어느 정도 근접해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이 태국은 전부 허허벌판이에요. 예. 그래서 뽕밭이 딱 나온 거예요. 그렇고 너무 반가웠고 이때 이제 가지를 친 걸로 봐갖고는 여기도 이제 누에를 키울 때 가지뽕으로 이제 누에를 키우고 정리를 해놓은 걸로 봐갖고는 누에가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설 때 내려왔는데 태국은 이게 초여름이에요. 예, 아직 한여름은 아니고 초여름 이제 막 여름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기간이라서 날씨가 상당히 덥고 괜찮았습니다. 그랬고 다른 작물들 걱정할 필요도 없고 일단 뽕밭이 펼쳐져 있었고요. 여기 보이시는 게 이게 잠실이거든요. 왼쪽 요쪽이 잠실인데 이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랑 많이 흡사하죠. 흡사한데 여기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은 다단으로 돼 있습니다. 다단으로 약 3단 정도 밑에 하나, 둘, 세 개.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 들어가서 누에를 키우고 누에 밥을 주고 그리고 통풍을 보면은 잘 돼 있죠. 그냥 모기장으로 그냥 다른 그 곤충이 들어오지 못하게만 해놨어요.
시설적으로 딱 봤었을 때, 역시 우리나라가 더 현지에서 보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게 되게 허술해 보이지만 상당히 강점이 뭐냐면은 일단 누에는 바람으로 키운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누에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온도, 습도, 그리고 유해가스, 기류 이 부분인데 일단 바람이 잘 통하기 때문에 누에가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리고 온도가 지금 저희 나라는 겨울인데 여기는 초여름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누에 딱 생산하고 딱 한 번 생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딱 끝났어요. 그리고 가지치기를 다 했죠. 뽕나무에 뽕잎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누에가 한 번 끝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소까지 깔끔하게 하셨고 이게 다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에는 되게 작아 보이지만 누에를 생산할 수 있는 양은 많겠죠. 양쪽에 있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쪽에 이렇게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장 하면 이곳에서 제가 봤을 때 한 20장은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른 사진도 있긴 한데, 예, 그리고 이제 자연적인, 친자연적인 형태라서 아주, 어, 좀 허술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누에를 키울 때는 아주 최적합한 온도와 습도와 기류, 그리고 암모니아 배출이 잘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누에를 키운 거를 보지는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보셨지만 뽕나무를 보셨지만 누에를 키운 푼 것 같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뽕나무가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자라요. 그러면 누에가 다시 한번 들어가거든요. 이때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때가 1월 25일이었 26일이었거든요. 그러면은 3, 4, 5월 달에 한 번 더 키울 겁니다. 누에를. 그러고 나서 어, 또, 한 9월달, 10월달에 한 번 더 키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봄루에, 가을루에인데 태국은 최소 3번을 키우는 거. 저희보다 한 번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 2번을 더 키울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크도 생산을 할 수, 그러니까 태국은 어, 실크를 무조건 갑니다. 예, 뭐 우리나라처럼 오령 3일루에 홍잠이 없기 때문에 예, 실크를 가기 때문에 어, 3번 또는 1년에 4번 정도를 실크를 생산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즈베키스탄이 있죠. 제가 이제 그 우리 저희 뽕을 품은 누에 유유마을에도 우즈베키스탄 그 청년 20대 청년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대학원, 숭실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이고, 그리고 결혼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청년이, 유유마을에 와서 누에를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랑 많이 얘기를 하고, 이제 전화통화도, 헤어진 후에 전화통화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의 우즈베키스탄의 얘기 환경은 전국토의 90%가 뽕밭이랍니다. 그래갖고 차후에 제가 꼭 우즈베키스탄에 꼭 한번 태국은 요번 작년에 한번 봤고요. 우즈베키스탄에 사실은 이제 작년 가을에 한번 나가보려고 했는데 코로나로 나가질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누에 키우는 모습도 꼭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태국에 조금 남아있는 뽕나무를 좀 봤는데 뽕잎이죠. 우리나라하고는 좀 틀려요.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우리 그 전라북도에선 과상 2호가 오디 뽕나무인데 오디용 뽕나무는 오디가 생산되는 뽕나무죠. 약간 잎이 비슷하긴 해요. 저희 오디용 뽕나무하고. 근데 이제 누에용 뽕나무하고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청일뽕인데 청일뽕하고는 좀 틀려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좀 억세죠. 이거는 아마 이제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에를 한번 키운 후거든요. 여기 보시면 새순들이 다시 올라오고 있죠. 누에를 키우고 난 후에 남아있는 뽕잎이기 때문에 억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누에를 키울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덜 억셀 겁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제
한번 키우고 나서 자른 곳에서 새순들이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한 2개월에서 2개월 조금 더 지나면 이제 다시 올라가고 다시 풍성해져 갖고 누에를 다시 한번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고 이때 이제 키우시는 농부분을 직접 만나 뵙지는 못하고 제가 이렇게 한번 현장을 담아 봤고요. 제가 그러면 왜 태국을 나갔다 왔느냐? 작년뿐만이 아니라 농촌진흥청에서는 홍잠이 몸에 좋다라는 것을 국내 연구 개발을 통해 갖고 특허도 준비를 하고 그거를 어, 보도도 했죠. 보도 자료가 있고 그거 국내에서 멈추지 않고 해외에 학술지에 지금 보고가 돼 있습니다. 홍잠의 우수성에 대해서. 그렇다라면은 만약에 태국이나 아까 보셨지만 태국이나 중국이나 인도나 우즈베키스탄, 태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 만약에 지금 실크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홍잠에 뛰어들면은 어떻게 되느냐? 어, 중국이나 태국이나 우즈베키스탄이나 인도 같은 나라들이 홍잠의 우수성이 국제 학술지나 사례로도 지금 이제 해외 언론에 보도되고 있던데 만약에 식품 쪽으로 뛰어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생산적인 측면에서 홍잠은 우리나라가 생산을 했고 기술적인 부분, 생산의 품질적인 부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짧은 소견으로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만약에 올해 중국이나 태국이 홍잠으로 뛰어든다라고 하면은 1년, 2년 정도는 저희 나라의 품질이 홍잠이 앞서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뒤집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저희 나라는 1960년도에서 70년도까지 전 세계 실크 생산량 세 번째로 많이 생산하는 나라였어요. 저희 나라 실크 생산량이. 근데 이제 뭐 농약이라든지 아니면 중공업으로 저희가 발전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실크 생산을 중국의 저가꼬치 유입도 있고요. 실크 생산을 전혀 못 가고 있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음, 실크 생산량이 태국이 네 번째인데 태국이 1%가 안 됩니다. 점유율이. 근데 저희 나라는 이게 2017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 나라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크 생산량이.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그래서 60년도, 70년도에 위기가 와갖고 음, 농촌진흥청에서는 식품으로의 연구로 전환을 하게 돼요. 그리고 기능성 식품 쪽으로 저희가 이제 양잠 산업이 저희 나라에선 바뀌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이 연구를 했던 게 오령 3일루에입니다. 오령 3일루에 고혈압, 당뇨, 혈액순환, 콜레스테롤, 변비, 뭐 중금속 배출, 뭐 여러 가지 기능성이 오랜 기간 연구가 되다가 근래에 와서 이제 홍잠이 이제 개발이 된 거죠.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개발을 했는데 과거에는 저희가 1령, 2령, 3령, 4령, 5령 넘어가고 60년도, 70년도에는 고치까지 가서 실크까지 끝까지 갔었어요. 누에를 생산하면 실크까지 거의 끝까지 갔었는데 60년도, 70년도 이후에 양잠 산업의 위기가 와갖고 중국이랑 경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갖고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가 농촌진흥청에서 먹는 기능성으로 양잠 산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쭉 갔던 게 오령 3일까지 가서 이제 끝나게 됐어요. 저희는. 물론 실크도 가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일부 있고 예를 들어 비율로 따지자면은
거의 뭐 실크 못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체험으로 활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료 쪽으로 활용을 하든지 이렇게 되는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농가들이 실크는 못 갑니다. 그러면 3일에서 이제 끝났는데 저 아까 실크 생산하는 중국, 태국, 우즈베키스탄 막 이런 나라들은 현재 3일을 지나고 홍잠을 지난 다음에 실크 생산이거든요. 근데 홍잠의 우수성이 각 나라들이 이제 이거 좋은데? 이러면은 실크 끝까지 안 가고 여기서 일부를 생산할 수가 있어요. 홍잠을. 그렇게 되면은 이분들은 그 해외 분들은 중국이나 우즈베키스탄, 태국 뭐 이런 데들은 홍잠을 생산을 안 할 뿐이지 지나가거든요. 지나가서 실크까지 가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홍잠 생산이 그냥 중간에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에를 시부터 시작해갖고 홍장까지 가는 거고 그분들은 더 멀리 갔던 역량이 당연히 실크 계속 가겠죠. 중간에 이제 새로운 부가가치가 생기는 홍잠을 생산을 해야 된다면 홍잠 중간에 실크 가는 걸 잠깐 멈추면은 홍잠이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뭐 농촌진흥청에서 이제 특허를 내놓은 기술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러면은 1년, 2년 뭐 많게는 뭐 한 3년 정도 올해 이제 동시에 시작을 한다라면 홍잠 생산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저쪽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후도 저희 나라에 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나라는 봄누에 가을누에지만 보통 3번이나 4번 정도를 키우거든요. 우즈베키스탄도 3번에서 4번 키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홍잠이 경쟁이 붙는 거죠. 만약에 이제 국내에서만 그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이 우수성을 인정받아갖고 해외에서도 주목을 하게 된다라면은 결국 그 중국, 인도, 뭐 우즈베키스탄, 태국 마다할 이유가 없죠, 홍잠을. 그리고 태국 같은 경우는 어, 어, 곤충 식품 쪽의 선진국입니다. 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태국 나갔을 때 깜짝 놀란 식품들을 누에 관련된 식품들을 좀 보고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홍잠에 대해서 그쪽 나라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작정하고 한다라면은 환경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들이 저희보다 좋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는 일도 아니고 어쩌면은 과거의 번데기나 그런 실크 형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갖고 저도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저쪽을. 그래서 이제 태국을 한번 제가 나갔다 와 본 거고 근데 어 그러면은 우리는 뽕을 품은 누에 다른 양잡 농가를 제가 비교하지 않고 뽕을 품은 누에는 경쟁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느냐? 예, 자신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자신이 있냐면은 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잠은 제가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홍잠은 필수 식품이 아닙니다. 기능성이 우수한 식품이기 때문에 결국은 홍잠은 품질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생산량 싸움에서는 당연히 밀리겠죠. 예, 생산량 싸움에서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실크 생산량부터가 이미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물론 우리는 식품 쪽으로 이제 그 전환을 했지만, 일단 그 면적이나 그런 노동력의 인구 그런 거 봤었을 때 태국 같은 경우만 해도 거의 다 젊은 분들이 누에를 키우고 계시거든요.
예, 할머니 분들이시나 이렇게 저렇게 이제 실크를 뽑고 계시지. 저희 나라는 고령화가 농업의 고령화가 되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노동력 그리고 생산량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은 우리를 압도할 수 있겠지만 누에를 키울 때 홍자함에 대해서는 품질이나 기능성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나라든지 품질적인 측면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필수 작물이 아니라 기능성을 선호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 기능성은 고객님들의 건강에 직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 과거와는 좀 다른 싸움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포인트가 핵심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슬기롭게 준비를 할 수 있으면은 결국은 어, 홍잠의 기능성에 대한 부분에 어, 중심을 맞춰갖고 꾸준한 연구 개발과 시행착오도 경험을 해야겠죠. 그래갖고 이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저쪽은 세 번, 네 번을 키우고 우리는 두 번밖에 키우지 못하면 일단 횟수부터 저희가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횟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돼요. 횟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는 생산량의 횟수도 중요하지만 연구 개발의 횟수도 포함이 됩니다. 몇 번의 저쪽보다 오히려 더 한 번이라도 더 횟수를 늘려갖고 시행착오를 계속 찾고 최적화를 시켜줘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오해를 마셔야 되는 거. 야, 우리나라는 봄누에하고 가을누에가 주력 생산 횟수인데 그러면은 뭐 겨울에도 키우고 봄에도 키우고 그게 가능하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사실. 환경적인 측면이 그 시설화가 되고 하면은 불가능하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어, 들어가는 비용 대비 거의 불가능하죠. 근데 그 횟수 말고도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뭐 관찰도 해야 되고 수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생산량의 횟수로 연계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그리고 그것도 저희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상당히 이제 좀 의미 있는 얘기긴 한데 그거를 지금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째로 바꾸자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나라의 전통 잠시라고 그런 전통적으로 우수한 기술들이 있어요. 야, 그게 과거의 산물이라고 해갖고, 야, 현재의 기술로 다 대체를 하자. 그건 아니에요. 우수한 산물을 그대로 잘 보존해 나가면서 분명히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현재 아무리 시대가 발전하지만 배울 게 있고 저희가 학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부분과 연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목만 시키는 게 아니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옳다라는 것을 어, 증명을 하려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나하나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무시를 하고 현재 기술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과거의 어, 보존을 하고 우리의 환경이라든지 기술 그리고 직관 등을 보존을 해나가면서 현대식 기술을 접목을 하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태국 얘기를 작년 설에 태국을 나왔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린 거는 어, 관광차 나갔다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친구가 저한테 너 미쳤다고 죽을 뻔했다고 말도 통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다고 뭐 영어도 잘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태국을 뭐 몇 번을 나갔다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도시를 간 것도 아니고 완전 시골 우리나라로 따지면 시골의 촌에 촌을 갔다 온 건데 저는
물론 뭐 위험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저는 잘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갔다 와서 어, 태국의 그 누에 키우는 현장도 좀 실질적으로 누에 키우는 건 보지는 못했지만 관찰을 하고 학습을 하고 왔거든요. 분명히 언젠가 태국이랑도 경쟁을 해야 된다라면은 물론 뭐 한 번 제가 나갔다 온 거 태국을 방문한 걸로는 안 되겠지만 뭐 몇 번이고 기회가 된다면 더 어, 실질적으로 누에 키우는 것도 좀 봐야 되고 뭐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작년에 태국을 갔다 온 거는 지금 제가 준비하는 거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 나라 양잠이 과거에 실크에서 처절하게 밀렸던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얘는 필수 식품이 아니라 기능성을 요하는 홍잠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가 우수한 기술력과 슬기로운 방법을 모색을 한다라면은 분명히 과거와는 틀리게 해외에서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저는 꼭 보고 있고, 그게 지금 요 부분이 접목이 된다라면은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곧 있으면 설도 오는데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항상 행복하시기를 어, 기원을 드리면서 작년에 이제 태국을 나갔던 그 기억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